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탕 코너. 들었다 놨다 설탕 한 봉지를 고르는 주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설탕 사기가 선뜻 나서지지가 않네요. 물가가 언제쯤 좀 낮춰질런지. 실제 백설탕 1kg의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26% 넘게 올랐습니다. 500g짜리 소금도 작년보다 24%나 비싸졌습니다. 필수 양념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자와 빙과류, 수산물 가공품, 마스크와 비누 등 가사 위생용품 등의 가격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흑대파와 애호박, 적상추의 값도 크게 오른 가운데 마트마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겨우 지난해 가격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조사한 306개 생필품 중 가격이 오른 제품은 모두 167개, 1년 사이 평균 9%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대의 물가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금사과로 불릴 만큼 급등한 사과 등 과일 가격이 먹거리 체감 물가를 이끌면서 올 초 2%대로 떨어졌던 물가는 지난달 다시 3%대로 급등했습니다. 여기다 홍해 지역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원달러 환율 역시 오르고 있어 수입 원재료 가격이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계속 수입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는 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2% 물가 유지가 쉽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예견한 상황 속에 여름 과일 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7월 이후에나 물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른바 대파 논란의 파장을 의식한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트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찾은 최 부총리. 역시 875원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 대파 매대 앞에 섰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파 한 단에 875원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래 진도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날씨가 나쁘면 사실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원래 가격은 4,250원이었는데 소비자가가 그런데 정부에서 할인 지원을 우리 납품 단가 2,000원 주니까 요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을 3,000원이 깎여졌고 농식품부 할인 쿠폰이 375원이 붙어서 875원이 그러면 이게 재배농가는 이거 네. 원래 가격대로 그대로 가격 예, 받게 수제 돼서 가격은 이거는 소비자가고요. 소비자가 그 안에 농업인이 받는 가격은 따로 따로 있지만 피해는 안 먹죠. 네. 지금 재배한 농가는 피해가 없고 그렇죠? 대파 한 단 875원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 기획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번 논란을 유통구조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설명과 별개로 여당에서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JTBC 유튜브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통령이 언급한 875원은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단, 그러니까 1kg 한 단에 875원이라고 아마 그거는 지칭을 했던 언급에 걸로. 시장에 가셔서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이제 한 요쯤에 한 단인가 해서 말씀이신 네, 건가요? 한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사실은 980원인가 뭐 얼마인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875원. 875원. 네.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뿌리는 네. 아니었죠. 아니 무슨 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는 수많은 농민들이 대파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주최로 열린 어제 집회에서 이들은 최근 정부가 농산물의 수입을 늘려 물가를 잡으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공장. 굳게 닫힌 출입문에는 시청에서 붙인 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았는데 몇 달째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공장 대신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24시간을 됐거든. 항상 여기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던데 저녁 끝나보면은 뭐 여기는 뭐라 그럴까 좀 그래. 산업단지 곳곳에는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있는 공장들이 눈에 띕니다. 공장을 판다는 현수막과 법인 파산을 돕는다는 광고들이 공단이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파산 신청이 늘었습니다. 올 들어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288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000건을 넘긴 뒤 이듬해 주춤했지만 2022년과 23년 다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을 이유로 받아간 노란우산 공제금도 1년 전보다 23%나 많아졌습니다. 국내 소비가 침체되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은 수출 중심인데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 때문에 매출 둔화세가 나타났고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최근까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면했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5%를 넘기며 11년 만에 정점을 찍었던 대출금리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산업기업 경기실사지수는 68포인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인데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대기업은 74포인트, 중소기업은 65포인트까지 떨어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